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상승해줬습니다. 나스닥은 4일 연속 하락을 깨고 5일 만에, 그리고 S&P 500은 5일 연속 하락을 깨고 6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3대 지수의 상승폭은 다우존스부터 0.55%, 나스닥은 1.13%, 그리고 S&P 500은 0.75% 상승했습니다. 올 초 기준으로 나스닥은 약 30%가 하락한 상태이고 S&P 500은 약 15%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나스닥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고 S&P 500은 우리가 곡소리 내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1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걸 보면 시장과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증시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약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 3대 지수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나스닥보다 무려 2.5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89%나 상승하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6.5%나 상승했고 뒤이어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글은 대부분 기업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만 한번 잠깐 알아보고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글에게 유럽발 악재가 있었던 날입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온라인 결과에 나오는 정보가 잘못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구글 등 IT 기업이 해당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구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것이 구글에게 있어서는 악재라고 생각했는지 구글의 주가는 지수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잠깐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일 뿐입니다. 물론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집중한 상승의 재료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대변해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번 주 22.5만 건이었던 것이 약 5천 건 상승하면서 23만 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와는 부합했지만 시장은 전주 대비 상승한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시다시피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발표된 22.5만 건은 2주 전에 발표되었던 24만 건에 비해서 꽤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즉, 추세가 자주 바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고용시장의 추세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2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고용시장 약화입니다. 고용시장이 약화되면 당연히 소비 활동도 줄어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을 테니까요. 매주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자주 미국 고용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미국 고용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좋은 자료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단발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4주 평균은 최근 한 달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 2달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미국 시장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근거로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이죠. 제가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라고 해봐야 사실 이런 자료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단 하루만 쓰이고 버려질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1% 정도 상승해봐야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이벤트는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그리고 12월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하지만 CPI 지수도 사실 그렇게 큰 방향성을 정해주진 못했었죠. 실례로
저번 달에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방향성도 바뀔 것이고 산타랠리가 온다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색하게 이미 미국 증시는 그때의 상승분을 침식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한들 연준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나온다고 매번 시장이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무참히 박살낸 것은 매번 파월 의장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올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파월 의장의 말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이번 FOMC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자료가 하나 더 발표됩니다. 그것은 바로 점도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는 올해 발표되었던 그 어떠한 점도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를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지표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신경 써야 한다면 그것은 파월 의장도 아니고 점도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9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최종 금리가 4.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국 최대 5.0%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이마저도 좋은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4.5%의 최종 금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여러 인터뷰와 자료들로 인해서 올해 최종 금리는 5.0%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고 현실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주가에 선반영하며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즉,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를 기준점으로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경제지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얼마나 발표된 점도표와 비슷한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드린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간단한 지표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의 하락과 상승 자체는 무시하고 이번에 나올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말에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 투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다음 주 FOMC 회의록이 발표될 때까지 매일매일 3%, 4%씩 올라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FOMC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상승분 전부 다 토해낼 테니까요. 그러니 매일매일 나스닥이 3% 올랐네, 3% 내렸네, 몇 퍼센트 올랐네, 어떨 것이네, 저쩔 것이네, 이렇게 신경 쓰는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